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미궁에 빠진 상태인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경찰이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그 영상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빨간 동그라미 안을 좀 주목을 해서 봐주시죠.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쭈그려 앉아서 주변을 저렇게 두리번 살핍니다. 그러더니 자세를 낮춰서요, 살금살금 이동을 하는데 저게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마당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 후에 다시 CCTV에 또 포착이 되는데요. 저렇게 쭈그린 채로 계속해서 동태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살금살금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한참 동안 집안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나오는데 양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흉기도 들려 있었고 가방도 들려 있었고, 그런데 CCTV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뒤로 저렇게 돌아보죠. 빠져나가면서도요. 다시 한번 저렇게 CCTV 쪽으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예, CCTV 위치를 아마 아는 것 같아요. 보시면요. 눈이 저렇게 시선이 CCTV 쪽으로 향합니다. 오윤성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CCTV 위치를 아는 것처럼 살금살금 이동을 하면서 계속 돌아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가 저렇게까지 포착이 됐는데도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뭔가 범죄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사건이 발생한 바로 저 동네에는 동네에 약 한 10개 이상의 CCTV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이렇게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저기에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피해자가 살해된 현장, 집안에 있는 CCTV에만 지금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집이 약간 산 쪽으로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추정을 한 것은 산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한 33일 정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얼굴에 복면을 하고요. 모자를 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범행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 걸린 게 아니라 한 2시간 이상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어떤 집안에서 뭔가를 찾아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DNA라든가 어떤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포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하나 이제 좀 특이한 것은 걸음걸이를 이제 보시게 되면 네. 모 방송국에서 나온 것인데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려 가지고 그래서 다소 이제 종종거리듯 걷는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법 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과학 수사 기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나오기는 오른쪽의 뒤꿈치가 바깥으로 꺾여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보행 습관이라고 하니까 저 법 보행 분석에 의해서 범인을 좀 더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얼굴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모자도 저렇게 쓰고 있고 거의 눈 밑까지 올라오는 복면을 착용했고요. 지문을 남기지 않을 목적인 것 같죠. 장갑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게 바로 이 걸음걸이인데요. 체중이 오른쪽 다리에 좀 실려 있어서 걸음걸이가 조금 특이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걸음걸이만으로도 용의자를 좀 특정하거나 검거한 사례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은 2000년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발목에서 무릎, 고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이제 패턴을 추출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대구 금호강 살인 사건에서 친구에 의해서 살해됐던 바로 이제 그 사건인데요. 이 친구로 추정되는 자가 그 당시에 소위 오자다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를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저 사건 같은 경우에 걸음걸이를 분석을 해서 사람을 특정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이거 자체가 DNA라든가 지문같이 독단적으로 증거 능력은 되지 않지만 주위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조건과 결합을 했을 때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건을 조금 더 혼선을 초래하는 사진들도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용의자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왔었는데 뭐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근거 없는 주장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경찰에서는 우리가 확보한 사진 아니다라고 하면서 AI 합성으로 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사실 자제해야 되는 것이 이건 이제 공무집행 죄에 해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렇게 공개 수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신원이 파악한 이후에 소재 파악을 위해서 공개 수사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원 자체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신원 파악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누구 같다라는 제보를 원하는 목적에서 저렇게 공개를 전환한 건데 네. 그렇다면 저렇게 자꾸 다른 것들을 올리게 되면 혼선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사 방해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건 자제해야 된다. 예. 봅니다. 근데 지금 통영에 사시는 분들, 저 지역, 이제 저 집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좀 시달리신다고 합니다. 박차원 교수님, 거의 뭐 해가 지긴 이후에는 바깥도 못 나가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사가 한 달째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앞서 보셨던 헛소문, 그런 뭐 외국인 노동자다 뭐다 이런 이제 루머들이 떠돌다 보니까 또 저런 영상과 사진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단속들을 다 꼼꼼하게 하시고 네. 심지어 그걸로도 모자라니 이제는 방범창도 큰 돈 들여가지고 방범창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주민들, 어르신들 이제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또 심야 시간에 순찰도 이제 더 자주 돌 수 있도록 인원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CCTV도 보안 CCTV도 긴급으로 설치하고 예. 이렇게 이제 주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안 잡히다 보니 소문은 많이 돌고 결국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경찰이 원래 이제 캡처된 모습만 공개를 하다가 CCTV 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인데요. 어쨌든 빨리 검거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오윤성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현상금도 1억 원 정도를 걸었다라고 하는데 시민들 제보가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뭐 영상까지 공개했으니까 좀 빠르게 잡힐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최초에 공개를 한 것은 바로 이제 그 사진만 공개를 한 것인데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 걸음걸이도 좀 특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찰에서는 1억 원의 현상금을 갖다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움직이는 모습과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30, 40대 건장한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어떤 연관성을 좀 결부시켜서 만약에 생각을 해 본다면 저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저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거는 면식범일 그럴 가능성.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에 한 번 정도 피해자와 뭔가의 이유로 해서 만났을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돼서 이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한 것은 상당한 어떤 그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너무 오랜 기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빨리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미궁에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신원 미상의 용의자. 경찰이 이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기 위해서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낮은 자세로 주택에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CCTV가 설치된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CCTV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흉기와 가방을 든 채 다시 한번 CCTV를 쳐다봅니다. 자, 저 용의자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나가는 모습인가요? 지난달 10일 이 통영의 한 단독 주택에서요. 60대 여성이 살해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 CCTV 공개됐습니다. 아직 이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사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장한 체적에 한 30, 40대 정도 되는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 모양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 뒤꿈치가 밖으로 꺾인 듯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좀 체중이 훨씬 더 실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어두운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안방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된 이 상황을 별채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신고로 이 사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요. CCTV를 돌려보니 이 침입의 흔적 확인된 겁니다. 굉장히 치밀해 보이는데요. 네. CCTV가 어디 있는지 그렇죠. 정확히 눈 맞춤을 하는 모습 보입니다. 들어갈 때는요, 짐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까지 끼고 있고 모자와 복면으로 본인의 신분 감췄습니다. 나올 때를 보면은요, 지금 이 핸드백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걸로 보아서 강도 살인 이 혐의가 유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걸음걸이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문만큼은 아니지만 이 걸음걸이로도 범인을 잡은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상을 통해서 제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